안녕하세요. 국립암센터 신경과 김수연입니다. 다발성 경화증은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잘못 작동해 뇌와 척수, 시신경의 신경을 공격하는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염증이 생기는 위치에 따라 시력 저하, 감각 저하, 근력 약화, 균형장애 같은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상들은 다른 질환에서도 비슷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다발성 경화증은 맥도날드 기준이라는 국제 진단 기준에 따라 진단합니다. 이 맥도날드 기준은 2020년에 처음 발표된 이후로 4에서 5년 간격으로 개정되고 있는데, 이는 진단의 정확도를 유지하면서 가능한 조기에 진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발성 경화증의 진단의 원칙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공간적 산재입니다. 이는 뇌, 척수, 시신경 등 중추신경계 여러 부위에 병변이 발견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시간적 산재입니다. 즉, 서로 다른 시점에 염증이 반복되었다는 증거를 보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질환으로 설명되지 않아야 합니다. 다발성 경화증하고 비슷해 보이는 여러 질환들을 신중하게 배제해야 잘못된 진단과 치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다발성 경화증은 보통 1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 사이에서 특히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정도로 더 자주 발생합니다. 이 연령대에서 수시간에서 수일에 걸쳐 24시간 이상 지속되는 신경 증상이 생겼다면 다발성 경화증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초기 증상으로는 한쪽 눈의 통증과 시력 저하, 색감이 흐려지는 시신경염, 팔이나 다리 힘이 빠지거나 저린 척수염, 그리고 물체가 겹쳐 보이거나 어지럽고 균형이 흔들리는 뇌관 병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상들은 다른 질환에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경과 전문의의 정확한 진료와 평가가 필요합니다. 특히 12세 미만의 소아나 50세 이후 발병은 드물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더욱 세심한 감별 진단이 필요합니다. 다발성 경화증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병변이 여러 부위에 걸쳐 있는지, 그리고 다발성 경화증의 전형적인 양상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뇌와 척수의 MRI, 뇌척수액 검사, 전기생리 검사, 망막 단층 촬영, 그리고 혈액 검사들을 종합적으로 시행합니다. 먼저 MRI는 다발성 경화증 진단에서 가장 중요한 검사입니다. 다발성 경화증에서는 MRI의 T2 또는 플레어 영상에서 뇌실 주위, 피질 및 피질하, 뇌간, 척수 부위에 둥글거나 타원형의 하얀 병변들이 관찰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2024년 새롭게 개정된 진단 기준에서는 여기에 시신경이 추가되어 5개의 부위 중 2군데 이상에서 병변이 확인되면 공간적 산재 기준을 만족하게 됩니다. 다만 이런 하얀 병변은 두통이나 고혈압, 당뇨 같은 소혈관 질환에서도 흔히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변의 모양과 위치가 다발성 경화증의 전형적인지를 신경과 전문의가 세심하게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발성 경화증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시간적 산재, 즉 염증이 서로 다른 시점에 반복적으로 발생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가장 명확한 근거는 실제로 증상이 재발하는 경우지만 재발 이전에도 MRI를 통해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영제를 사용한 MRI에서 조영 증강이 되는 병변과 조영되지 않는 병변이 동시에 보이면 두 병변이 서로 다른 시기에 생긴 것으로 판단해 시간적 산재의 근거로 인정합니다. 또 추적 MRI에서 새로운 병변이 추가로 생긴 경우 역시 다른 시점에 염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2024년에 개정된 새 기준에서는 이러한 시간적 산재의 근거가 필수 조건에서 선택적 요소로 완화되었습니다. 대신 척수액 내 바이오마커나 새로운 MRI 지표가 이를 대신할 수 있는 근거로 포함되었습니다. 즉, 진단 기준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환자를 더 이른 시점에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도록 발전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개정된 새로운 진단 기준에서는
다발성 경화증을 더 빨리 그리고 더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 새로운 MRI 지표들이 추가되었습니다. 다발성 경화증의 병변은 자기 감수성 강조 영상, 즉 SWI라는 특수 MRI에서 독특한 모습을 보입니다. 병변의 한 가운데를 따라 작은 혈관이 관찰되는데 이것을 중심정맥 징후라고 합니다. 또 병변의 가장자리가 철을 포함한 미세 악요세포 때문에 까맣게 테두리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자기감수성 태병변이라고 부릅니다. 이 두 가지는 다발성 경화증에서 매우 특징적이고 다른 질환과 구별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필요한 검사는 뇌척수액 검사입니다. 뇌척수액은 뇌 속의 염증 반응을 보여주는 중요한 검사입니다. 여기서 올리고클로날 밴드가 양성이거나 카파프릴 라이트 체인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되어 있다면 중추신경계 안에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첫 발병 시 아직 공간적 산재의 근거만 있고 시간적 산재의 근거가 불충분하더라도 척수액 검사 결과가 양성이라면 다발성 경화증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과거 시력 저하 증상이 뚜렷이 없었어도 시유발 전이와 망막 단층 촬영을 통해 눈의 신경 손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이 있다면 이 또한 MRI와 함께 공간적 산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혈액 검사는 다른 질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중추신경계를 침범할 수 있는 여러 전신 자가면역 질환이나 시신경 척수염, 모그 항체 질환 등이 감별을 위해서 혈액 검사를 시행합니다. 진단의 기준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검사 기술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발성 경화증의 오진과 진단 지연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는 MRI 병변의 잘못된 해석이나 감별 질환에 대한 충분한 평가 부족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일부 환자에서는 비전형적인 증상으로 인해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도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오진과 진단 지연을 줄이기 위해서는 의료진의 정확한 판단뿐 아니라 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전문가 진료 접근성의 개선이 함께 필요합니다. 정확한 진단은 단지 병명을 아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삶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